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여자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정숙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가려진 커튼틈 사이로 나는 솔로 27기 7회차 리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한 2회차 남은 것 같아요. 8월 27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길면 한 주 더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리뷰를 하기 전에 27기 영숙님 관련해서 그 리썸님의 그 폭로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이 얘기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썸님이 처음 주장을 했을 때부터 아마 리썸님 주장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뭐 리썸님이 뭐 했던 행동들이 옳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또 보니까 대부분은 꾸준히 리썸님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 조롱에 특화돼 있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미움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리썸을 욕하든 말든 제가 봤을 때는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나는 솔로에 출연해서 그 제작진하고 편집 탓을 하는 출연자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 아무래도 예능 방송이다 보니까 예능의 방향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편집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방송 내용만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 전혀 그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것도 일부 한쪽의 주장이긴 하지. 근데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컷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근데 진짜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 본인을 제외한 뭐 방송 출연자든 제작진이든 타 유튜버든 그냥 닥치고 막 욕만 하는 리뷰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문제라고요. 걔네들이 방송을 제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4명 뽑자면 S자 들어가는 놈 2명, R자 들어가는 애, T자 들어가는 애,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난 지금 방송 말아먹는데 일조하는 애들이라 생각해. 항상 선동질하고, 얘네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맨날 방송 보고 분석한다 그러잖아요. 1회부터 9회까지 뭐 내용이 있다가 10회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딱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그냥 사람 줄기듯이 깐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런 애들에 비하면 솔직히 뭐 리썸님이 뭐 잘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애들에 비하면은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정리하고 27기 살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퍼데이트 건 첫 번째 종목, 동네 바퀴. 남자는 1.8km, 여성은 1.4km 뛰는데, 이게 평소에 러닝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러닝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달리려면 이거 엄청 힘들다고, 이 정도 거리가. 초반부터 영철 이렇게까지 풀페이스로 달리는 거는 진짜 에바인 것 같은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영식이 결국엔 슈퍼데이트권에서 1등을 따냈는데, 영식도 들어올 때 보니까 표정이 장난 아니네요. 영식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공식적으로 지금 영수 같은 경우에 흡연자죠. 예. 흡연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 달리기 시작하는데 영숙이 선두에서 엄청나게 달려나가네요. 뭐 이분은 딱히 뭐 여기서 뭘 해볼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달리기를 엄청 열심히 달리시네. 아니, 현숙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정작 맨 뒤에 있고, 그냥 엄청 자랑은 안 했지만 조용히 그냥 운동한다, 평소에 운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정숙이, 여자들 시합은 거의 뭐 정숙이 압도적이네, 압도적 진짜. 슈퍼데이트 건이 달리기 다음에, 달리기 하나만으로 사실 엄청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곧바로 막내 PD가 앞에서 춤추는 거 따라하기, 마당에 쌓여져 있는 벽돌 개수 맞추기, 거기에 플러스 100일장까지 총 4게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다는 거겠지.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게임을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자는 영식밖에 없고 데이트권, 남자가 좀 땄어야 될 것 같은데, 정숙 2, 순자 하나, 옥순 하나, 영자 하나, 여자들이 다 가져갔네요, 슈퍼데이트권을. 막내 PD 뻘쭘하게 저처럼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이러는데, 혹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리서님한테 제보한 거 아니야? 영식 같은 경우에는 현숙이랑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고 힘들게 데이트권을 땄다고 그러는데,
영식이 현숙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리뷰를 하면서 정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 댕댕이 같다. 이분이 방송 초반부터 막 엄청나게 끼부린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약간 제가 뭔가 조심할 때 있어요. 리뷰를 할 때 막 엄청 비판 안 하고 조심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뭔가 느낀 게 촉이 왔다는 얘기야. 촉이 와서 약간 조심하는 거거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데이트권 2장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상철하고 옥순이 잘 돼가는 분위기 같으니까 또 알아서 빠져주네요.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상철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둘이 분위기가 계속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는 정숙님이 깔끔하게 물러설 때는 또 물러서주네요. 지난번에도 광수하고 영철하고 2대1 데이트할 때도 그러니까 광수가 본인을 상대로 엄청나게 그 마음이 진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숙이 살짝 거절의 의사를 밝히거든요. 보면은 정숙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막 여기저기 어장 다 치고 막판까지 다 끌고 갔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숙님이. 현숙도 와서 상철한테 혹시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듭 상철은 아니다. 정숙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정숙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분은 나는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면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사람 관계를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저 같은 리뷰어들이 문제라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저도 정숙이 했던 그동안 방송에 나왔던 정숙의 행동들을 보면 주의할 점은 있어. 근데 보통 지금까지 사람들의 평판은 뭐냐면 주의할 점이 아니라 죽어야 할 점을 씹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 주 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미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듭 계속 얘기했잖아요. 옆에 있으면 배울 점도 있고 옆에 있으면은 정숙한테 뭔가 빼앗길 것 같지만 은근히 기회가 생긴다니까. 이런 유형들이 옆에 있으면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은근히 기회가 생겨요. 주변에 정숙님 같은 분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 뒤이어서 영철은 아예 대놓고 정숙한테 슈퍼데이트권 써달라고 그리고 광수에게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숙이. 그러니까 상철이 욕순하게 가는 순간 거의 막바지잖아요. 막바지니까는 정숙 입장에서는 그냥 유종의 미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데이트권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있다면 지금 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또 살짝 희망 고문이 될까봐 난 이게 걱정이긴 해. 어쨌든 간에 뭐 본인이 써달라고 했으니까 영총도 그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이후에 데이트를 나가면은 정숙이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다 같이 공용고실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영수가 낮에 슈퍼데이트권을 두고 달리기샵에서 2등을 해서 결국엔 슈퍼데이트권을 받지를 못했는데 슈퍼데이트권을 따서 정숙한테 사용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금 계속 꼬라지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분위기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영자가 그래도 내가 슈퍼데이트권을 땄는데 왜 그러냐. 가만 살펴보니까 정숙 때문인 것 같거든. 영자가 봐도. 그래서 영자도 되게 심란해지는 것 같은데 영자가 그래도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배려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영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영자 같은 경우에는 의뢰 위치죠. 확실한 의뢰 위치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서 영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영수와 대화 이후에 또 상철도 알아보고 영자도 할 건 다 해본단 말이야. 해보다가 이제 영수 하나로 완전히 좁혀진 건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입장?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또 광수도 영수를 지금 불러놔서 대화를 해보는데 광수가 진짜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본방 직전에 또 영식이랑 둘이 대화 나누는 그 미방송 분량 영상이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은 한번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사람 진짜 괜찮더만 광수가. 사람이 배려심도 배려심이고 상당히 겸손해. 진짜 상당히 겸손하더라고. 영수가 계속 표정이 안 좋으니까 영호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영수를 불러내는데 정숙이 광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지르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훈수를 두는데 이분은 맨날 누워있고 뭐 사회인 야구단 출신이어서 달리기도 자기가 잘한다고 달리기도 거의 뭐 꼴찌했고 뭘 잘하나 싶었는데 훈수를 잘하네. 훈수를 잘 두네. 훈수를. 영수가 지금 그런 것에서 기분이 가장 꿀꿀한 상황에서 지금 유독 평소와 다르게 가장 신난 분이 보이네. 이게 영숙님. 보면 영숙님 아주 신났어 지금. 이분이 이런 텐션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알았네. 광수가 또 정숙이랑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있는데 자신이 꼬리를 잡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가끔 나는 솔로 보면은 이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번 기수의 아픈 손가락. 저에게는 27기 광수입니다. 광수. 막 가슴 보고 있으면 내가 가슴이 다 막 아려.
걱정인 거는 광수가 직업도 의사고 좋단 말이야. 보면은 방송에 나왔을 때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근데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방송 끝나면 뭐 DM도 날라오고 뭐 소개팅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야 제발 부탁이니까는 진짜 어디서 막 이제 막 진짜 똥파리들 있잖아. 똥파리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쁜데,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사람들 광수 주변에 꼬일까봐 나 진짜 걱정되네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옆에는 꼭 똥파리가 꼬이더라고. 결국에는 영자가 영수를 불러내서 대화를 하네요. 근데 확실히 영수 입장에서는 뭐 거를 게 없어요. 그냥 뭐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영자의 말에 다 답변을 해주는데, 거의 뭐 가불관계죠. 가불관계. 영자가 배려심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가불관계예요. 가불관계. 영자 나름대로는 영수의 말을 듣다가 너 그러다가 둘 다 놓치는 수가 있다. 말은 이렇게 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영자는 의뢰 포지션이긴 맞아요. 지금 의뢰 포지션이에요. 영자가 결국에는 데이트를 영수에게 영자가 쓴다고는 하지만은 이때도 그냥 뭐 영수 태도 보세요. 그냥 고마워 이러잖아요. 영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자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도시락이라고. 도시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철이 옥순을 선택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 자기가 대하기 편한 상대. 상철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상철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상철은 제가 뭐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상철 같은 경우는 그걸 거야. 아마 보면은 여자 쪽에서 그냥 뭐 할래?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그럴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맞춰준다는 의미로 약간 선택을 피하는 입장이고, 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행동도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스타일에 편하게. 네,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는 게 지금 영자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영자를 끼고 갔던 거지,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하얀색 원피스 하나 바꿔 입었다고 이성으로 느껴지고 그런 게 어딨어. 영수가 어느 정도 영자한테 이게 뻔뻔할 정도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그 영자가 자기 할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영수가 안단 말이야. 이 상황을 알아. 너무 익숙한 상황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도시락이라 했잖아요. 영자 같은 경우에는 영수 입장에서 영자가 둘 다 놓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영수 머리에서는 둘이 아니지, 정숙을 놓치면 어떡할 거냐지. 영자를 놓친다? 솔직히 놓치면 놓치는 거지. 뭐 거기서 크게 미련이 없어. 오히려 놓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건 영자지. 그러니까는 갑하고 을의 위치가 명확하다고. 영수가 드디어 정숙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1대1로. 근데 타이밍이 약간 엇갈렸죠. 이미 광수에게 데이트를 사용해버렸고, 어쨌든 간에 영수의 입장에서는 정숙에게 뒤늦게 좀 늦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나마 영수에게 좀 희망이 있는 게, 정숙이 상철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는 걸 알게 됐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영수가 이제는 나 지금이면 포항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정숙이 그동안 뭐 그 상대가 상철이었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토록 원했던 대답을 지금 영수가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영수하고 정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수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만약에 트라이를 한다, 방송 이후에도 뭐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트라이를 한다면은, 한편에서는 뭐 정숙하고 영수 저번에 형커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주 전인가 그때 정숙님이 그 포항역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약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둘의 대화가 끝나고 영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정숙과 영자 8대2로 정숙에게 마음이 확실히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자는 8대2가 아니라 영자는 한 0.2%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의 숙소에서 지금 상철 또 영호가 대화를 나누는데, 상철이 또 정숙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네요. 막 정숙이 또 자기 외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요걸 또 핑계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고요. 본인도 뭐 평생에 남을 아쉬움일 것 같다 상철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왜 마음에도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옥순이 계속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옥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철한테. 뭐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겠지만은,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회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게 되게 괜찮은 삶이라 생각하거든요. 계속 후회할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영호가 또 네가 만약에 진짜 직진을 했다면은 정숙이 모두에게 웃어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또 상철을 살살 긁네요. 그렇습니다. 상철이 정숙이랑 확실히 뭔가 제대로 대화라도 좀 확실히 해보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결론을 딱 지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맨날 누워서 맨날 한숨만 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야, 5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전날에 그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트를 나간 날인데,
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자기 꾸미기도 바쁠 텐데 정숙이 나와서 그 밀린 설거지를 싹 하네요. 영수 말로는 이 설거지 양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정숙이 성격이 되게 좋아요. 영자와 영수가 이제 데이트를 먼저 나갔는데 그래서 영수가 영자에게 물어보네요.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뭐 가져가고 싶어? 물어보는데 여기서 영자가 영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둘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는 대략 예측이 가능하죠. 영수 본인도 뭐 이성적 감정을 느끼면서 편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편하다는 거는 그동안 익숙했던 연애와 비슷한 거고 흔히 말해서 뭐 안전빵이라고 했어요. 안전빵. 근데 여기서 영수에게 있어서 정숙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극제지. 약간 인생의 손에 꼽히는 기회 중에 하나 같은 느낌. 영수가 무인도 관련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영자가 영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영수가 쓱 이러잖아요. 되게 막 반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지 지금. 27기 7회차 이 방송 내용 끝나가면서 예고편이 살짝 나오는데 여기서 또 상철하고 옥순이 살짝 틀어지는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상철은 우유부단하고 옥수는 약간 조급하다고. 둘이 그래서 절대 맞을 리가 없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건 근데 너무 빠른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러겠죠. 정숙이란 문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수의 번뇌쇼 외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다음 주 방송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과연 상철은 이 나는 솔로 27기가 끝나기 직전에 정숙과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을지. 자기 앞에 영수라는 큰 방해물이 있으면 또 상철은 쫄리면 돼지시던지. 정숙한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상철은 아마 27기 최종 선택에 가서 상철은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